많은 비가 내리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호우 피해 최소화를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창군이 인구 5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입 장려금 등 신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도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가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천억 원이었으며 고용 유발 효과는 16,6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최고 12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호우 피해 최소화를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9일 오전 0시에서 9시 내린 비의 양은 장수 120.9mm, 임실신덕 106.5mm, 정읍태인 99.5mm, 부안변산 86mm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호우 대비 태세 점검을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인구수가 5만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인구 5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입장려금 등 신규 정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고창군 상하면의 한 마을입니다. 상하면에서 80평생 살았던 김길자 할머니는 점점 줄어드는 마을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 산 것도 안 같고 몇 명씩 죽어버린 게 탱탱 비어버리지 빈집이 겁나지. 그리고 얘들은 다 도시가 있고 청년들이라 다 한갑 넘은 사람들이요. 지난해 6월 인구가 5만 1,000명대로 내려온 고창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전입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신규 시책이 시행됐고 6달 동안 고창군으로 전입한 타 지역 인구는 1,734명으로 전출 인구 1,791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덥석 고창군수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청년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굳이 서울 안 가도 삼성에 들어갈 수 있고 용평에 갈 수 있네라고 한다면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 지역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매월 5배 정도 많다 보니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이에 따라 지방교보세와 의료시설, 세탁소, 슈퍼마켓 등 각종 서비스들도 줄면서 지역 소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단위 지역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원부터 폐업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식당과 제과점까지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의식주와 같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인구는 유지가 되더라도 지역 내에서의 인구 공간적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근데 이 읍면에서는 인구가 줄어가 생활이 서비스가 없는데 저 중심지에 있는 면 소재지나 군정 소재지에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니게 되거든요. 고창군 인구의 40%가 고창읍에 몰려있는 가운데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성소면과 성내면 인구는 1,0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법안들 중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주변 도시와의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도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희승의 1호 법안, 이 법안의 핵심이 뭔가요? 저희 지역구인 남원을 포함한 우리 전북의 13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위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 등 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현재로서는 더 절실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우선 지정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지역구 중 이제 남원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7만도 또 위태한 지점에 와 있고 장수군 같은 경우도 지금 2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산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렇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만일에 혁신도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약 한 3만 명 가까운 새로운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혁신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구에 또 약속을 하신 공약이기도 한데 네.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좀 관철을 시키실 예정이신지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여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설득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감소 지역은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고 그런 여당 의원들까지 잘 설득해서 이 법안을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명시를 했고 더욱이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신 그 법안이 있다면? 그동안 산암대 폐교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추진해왔고 21대도 이제 법안 상정이 안 돼서 법사위에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그동안 이제 의료의 혜택을 못 본 지리산권 내지는 전라북도의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고 싶고 호남선이 이제 익산까지만 KTX 고속 노선이고 전라선은 사실은 이제 일반 철도 노선을 KTX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전에서 바로 여수까지 가는 그래서 남원도 지나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주나 장수 어떤 교통 어떤 소외 지역도 KTX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제 소외된 지역이 우리 동부권 지역인데 그 전북의 목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이제 지상권 중심으로 한 우리 동부권의 목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가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대 투자유치 설명회 센터가 한국은행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북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가치가 6조 3,3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천억 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5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6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액 체납자 109명에 대해 금융재산 22억 9천만 원을 압류하고 23명을 대상으로 2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는 지급이나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과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일자 도래 후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 2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시설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8.7% 상승한 85.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도내 아파트 낙찰가는 지방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서울과 경기, 대전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건 경매 응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고 이는 낙찰 아파트의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 경매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 진단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 지역 착한 가격 업소에서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창구는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자들이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면 기존 10%에 추가로 5%를 할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싼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순창에는 총 11곳이 지정됐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착한 가격 업소 추가 할인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이용자 혜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29대, 화물차 48대로 14억 원을 투입해 차량 77대를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200만 원, 화물차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